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시는 또 기술주가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역시나 뭐 저녁에 나타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미국은 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이 얘기가 이 미국 시장까지 넘어가서 미국 시장을 좀 흔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이 어떻게 보면 대중국 견제책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를 또 꺼내들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야간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에서 아마도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이제 금통위에서 이런 갑자기 임시 금통위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도 경제 외적인 면이 우리 증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안감이 외환 시장에도 펼쳐지고 있고요. 또 지난밤에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오늘은 대규모로 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외국인도 똑같은 심정이죠. 그리고 지난밤 보시게 되면 이제 네이버 카페가 불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카카오는 제대로 잘 작동되면서 우리 증시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체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대내적인 이슈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인 섹터는 또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건 어젯밤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네. 하지만 이 경제 외적인 사건은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갈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2,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3E보다는 전 버전입니다. 그 부분을 양산을 해서 중국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향후는 이제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 같은 이런 반도체 핵심 소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싸움이 결국은 히토르 테마주 쪽에 또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한, 또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보면 될까요? 거기다가 미래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삼성전자의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인데 이 업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5천억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분쟁, 반도체 통제 뭐 이쪽에 대해서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화장품 뭐 모멘텀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 화장품주가 이 무역기,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어저께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들도 많이 샀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질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가장 먼저 좀 일단 던지고 있는 종목이 돼버렸죠. 이게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 이 화장품주도 매몰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 화장품주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넷플릭스 K-드라마나 K-무비 영향으로 해외에 있는 이런 40대, 4050 그 중년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인식을 갖고 또 K-팝 걸그룹들의 해외 공연 속에서 이 10대, 20대 이런 젊은 여성들이 또 K-팝 이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거기다 또 아모레 퍼시픽의 이 에뛰드 화장품이 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가격 오르면 바로 화장품주들은 실적과 바로 직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아모레 퍼시픽, 실리콘2 같은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지금 해외에서도 국내 관련돼서 K-뷰티 그리고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슈가 나타난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해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비트코인이 95,000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올 연말까지 해서 10만 불이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 동안 이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매수세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시장은 트럼프 2기 내각에 들어오는 경제 관료들이 친가상화폐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소하고 해서 결국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IPO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최근 함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STO 관련입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STO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비싼 아주 명화나 이런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각조각 내서 아주 적은 돈으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한 조각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디지털 자산화해서 매각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적은 돈을 갖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기가 많아지면 증권사들도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핑거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나중에는 결국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핑거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K옥션이나 서울옥션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 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4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좋고 요즘 주요 테마인 이런 가상화폐 테마에도 들어가는 우리기술 투자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을 뿐더러 이 회사는 누적 매출 1,091억에 영업이익이 1,005억입니다. 거기다 당기순이익이 803억, 3분기까지 누적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대 주주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 자산 가치가 5천억이 넘는 상황이고 IPO가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IPO를 하게 되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약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기술 투자는
매수가를 10,0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일단은 이게 9,500원을 깎고 내려가면 일단은 손절매를 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짧게 방향이 짧게 갖고 1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가상거래소와 관련돼서 움직임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